안녕하십니까. 요소 측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요소 이외의 측정 항목과 직접 프로빙이 불가능한 부분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타원과 원호 그리고 슬롯 등의 확장 요소에 대한 측정 방법과 그 출력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원입니다. 타원은 원통을 비스듬히 절단했을 때 나타나는 단면 현상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을 이루는 점의 자취라고 정의합니다. 타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점 이상을 프로빙해야 하고 실제 측정에서는 8점 이상 프로빙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원과 평면 원호 그리고 슬롯 등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원과 마찬가지로 평면 도형입니다. 따라서 특정 좌표계에 의해 수직하지 않은 평면상에 놓여진 경우에는 그 평면의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타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타원의 정점 4군데의 주변을 각각 2점씩 동일한 단면에서 프로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타원의 프로빙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점 4군데, 즉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4군데를 각각 2점씩 프로빙해서 타원을 측정하게 됩니다. 타원을 측정하면 타원의 중심 좌표와 지름 2개, 그리고 초점의 좌표 2개가 출력됩니다. 타원은 중심점의 좌표는 물론 양초점의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좌표계 설정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타원 측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와 단축 그리고 장축의 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양쪽에서 초점의 좌표 2개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두 초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직선이 계산됩니다. 이 직선은 나중에 되부름을 통해서 평면 회전 등에 사용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호 측정은 원 또는 구의 일부분을 갖는 형상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원호는 원의 일부인 평면 원호와 구의 일부인 공간 원호가 있고 단일 원호와 이중 원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원호는 1점, 그리고 이중 원호는 2점 이상 프로빙을 해야 하며 실제 측정 시에는 단일 원호는 3점 이상, 이중 원호는 6점 이상 프로빙할 것을 추천합니다. 원호는 프로빙된 점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지정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호를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중심 좌표를 미리 입력해 줘야 합니다. 중심 좌표를 입력한 상태에서 원호 형상을 프로빙하면 중심에서 프로빙된 점까지의 거리 R이 계산됩니다. 즉, 이 거리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중 원호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두 원호의 평균 R과 폭의 거리가 계산됩니다. 평면 원호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프로빙점을 작업평면으로 투영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이 프로빙점의 높이가 특정 결과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프로빙하는 점의 높이는 이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점을 작업 평면으로 투영시켜서 이 부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간 원호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로빙된 높이에서 직접 거리를 계산합니다. 즉, 이 부분에서 프로빙했다면 거리는 프로빙된 점의 높이를 고려해서 이 값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의 일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면 원호를 지정해야 하고 구의 일부를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간 원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반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큰 오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좌표계 상태에서 구 형상의 이런 공간 원호가 있다면 프로빙된 점까지의 거리를 직접 공간상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원호를 평면 원호로 지정했다면 프로빙된 점을 특정 좌표계로 투영을 시키기 때문에 이 거리가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평면 원호를 지정하고 공간상의 원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공간 원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원호를 측정하면 중심에서 원호까지의 거리와 이중 원호의 경우 원호의 폭이 계산됩니다. 원호 측정 시에 출력되는 좌표는 측정된 결과가 아니고 입력된 값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빙된 좌표를 이용해서 중심과 지름을 계산하는 원과는 달리 원호는 입력된 중심에서 원호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측정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원의 반지름과 원호의 R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원을 측정할 것인지 원호를 측정할 것인지는 설계 도면이나 제품의 기능을 고려해서 측정하기 전에 미리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원호와 원 측정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측정하는 경우라도 원호 측정의 경우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된 중심에서 각 프로빙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거리의 편차의 최대 최소값을 계산해서 모양 편차로 나타냅니다. 반면에 원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로빙점을 이용해서 중심을 구하게 됩니다. 즉, 이 프로빙점들을 이용해서 계산된 원의 중심이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입력된 원호의 중심과는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고 따라서 반지름과 모양 편차도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이나 구의 매우 작은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형상은 원이나 구 측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에 매우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호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설계상에서 미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슬롯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롯 측정은 사각형이나 양끝이 둥근 모양을 갖는 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각 슬롯은 8점, 원형 슬롯은 10점을 프로빙해서 계산합니다. 사각 슬롯은 직선 4개가 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측정 시에는 각각의 직선을 2점씩 프로빙합니다. 또한 원형 슬롯은 평행한 두 직선과 직선의 양끝에 반원이 조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로빙 시에는 각 직선당 2점씩 그리고 각 반원당 3점씩 모두 10점을 프로빙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사각 슬롯에 대해서는 8점,
원형 슬롯에 대해서는 10점을 프로빙하면 슬롯의 중심 좌표와 슬롯의 길이 그리고 폭이 계산됩니다. X, Y는 슬롯 중심의 좌표이고 여기서 표현된 L과 W는 길이와 폭이 되겠습니다. 원형 슬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좌표와 길이 그리고 폭이 계산됩니다. 슬롯을 측정하면 슬롯이 놓여진 작업평면상의 좌표와 거리 그리고 폭이 출력됩니다. 길이가 긴 쪽을 길이로 출력하고 짧은 쪽을 폭으로 출력합니다. 슬롯도 타원과 마찬가지로 중심점과 직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브롬을 통해서 관계나 좌표계 설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장 요소의 측정 방법과 출력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모든 측정은 1차적으로 프로빙을 통한 요소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및 확장 요소의 측정 방법과 출력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측정된 요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측정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작물을 측정할 때는 직접 프로빙할 수가 없거나 요소 측정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나 되브룸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지금부터 요소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차트의 오른쪽에는 내용이 없는 빈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과 저희 설명을 들으신 다음 각자 활용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은 복잡한 제품을 측정하는 경우 관계를 이용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원통이 만나는 축의 좌표와 두 축 간의 각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이 점의 좌표와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요소 측정을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곤란하지만 측정된 각각의 원통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측정된 요소를 이용해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측정된 요소를 이용해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원, 직선 등 새로운 기본 또는 확장 요소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거리나 각도 등과 같이 요소 측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없는 항목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되브룸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을 관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한 번 측정한 요소를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의 예에서와 같이 좌표계 변환 후에 측정된 원을 되브룸하면 원의 중심 좌표가 좌표계 변환 후의 데이터로 변환돼서 출력됩니다. 즉, 최초의 좌표계 상태에서 측정된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 값이라고 하면 점선으로 보여지는 방향으로 좌표계를 회전했다고 했을 때 이 점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이 되브룸하게 되면 변환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좌표와 이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뿐만 아니고 모든 요소는 되브룸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되부름을 사용하면 좌표와 축각의 표현만 달라집니다. 거리나 지름 등과 같이 상대적인 크기를 계산하는 항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좌표는 달라지게 되지만 지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단일 요소를 배부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원을 계산하는 데는 이미 측정된 원의 중심 좌표가 사용됩니다. 원 대신 다른 점을 이용해서 되부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됩니다. 이미 측정된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새로운 원을 계산하게 되면 이 원의 중심 좌표와 새로 계산된 원의 지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선이 교차할 때 생기는 각도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의 각도를 구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가 교차할 때 그 각도는 이쪽 각도를 계산할 수 있고 또는 그 옆쪽의 각도를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각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처음 측정한 직선에서 나중 측정한 직선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즉, 이러한 두 직선의 각도를 계산하는 경우 이쪽 각도를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직선을 먼저 측정하고 이 직선을 나중에 측정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각도가 계산이 되고, 이쪽 각도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 직선을 측정하고 나중에 이 직선을 측정하면 처음 측정한 직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두 직선의 교차하는 각도뿐만 아니고 두 직선의 교점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과 직선이 교차하는 경우 또는 원과 원이 겹치는 경우 교점을 구하는 그림입니다. 즉,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서로 교차하는 점을 구하거나 또는 원과 원이 겹쳐질 때 그 교점 또는 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여진 점은 다른 요소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좌표계 변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평면과 평면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교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진 교선은 축각을 두 개 갖는 공간 직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평면의 교선뿐만 아니고 두 평면이 교차하는 각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평면과 원뿔이 교차하는 경우 원뿔의 축이 평면을 관통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평면과 원통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 점이 원뿔의 축과 평면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평면과 원뿔의 경우에는 평면과 만나는 원뿔의 지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뿔이 연장돼서 평면과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계산됩니다. 만일 이 평면과 이 원뿔이 만나는 지점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뿔이 무한히 연장이 되고 이 원뿔의 축이 평면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원뿔의 지름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원뿔은 그 지름이 측정 좌표계의 원점상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원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의 원뿔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실제 형상이 가지고 있는 지름과 3차원 측정에서 계산된 지름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그 원뿔이 놓여진 평면을 측정해서 그 평면과 원뿔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지름을 구하는 것이 실제 형상의 지름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이 그림은 두 원의 중점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원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위치의 점을 계산합니다. 점을 이용해서 중점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그림은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새로운 직선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두 평면을 이용한 중면의 계산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직선 또는 두 평면의 중점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두 직선이 있는 경우 이 직선을 대칭으로 나누는 바로 이러한 중선을 계산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중선의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두 직선 간의 중선이나 또는 두 평면 간의 중면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원과 직선 또는 평면, 원통과 원통 또는 평면과 평면 사이의 수직거리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수직거리를 구하면 두 요소 간의 최단거리가 계산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 거리 또는 이 거리 그리고 이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들은 각각 두 요소 간의 최단거리로 계산됩니다. 각종 수직거리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두 요소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요소를 이용한 각종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측정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작업이고, 프로브 교정과 좌표계 설정 등은 측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소 특정과 관계를 이용한 측정을 적절히 응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측정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